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산토끼 토끼야라는 노래 동요를 거꾸로 불러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산토끼 토끼가 거꾸로 하면 비도삼냥기토를 이어냐느가 청강청강 서면 띠를 이어냐느가, 이거 거꾸로 많이 불렀어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송아지 얼른 송아지 한번 해봅시다 하면 못해요. 그건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자, 그럼 두 사람씩 한번 맞아봅시다. 두 사람씩 앞뒤도 좋고 좌우도 좋고 맞아보세요. 맞아보세요. 몸을 틀어서 맞아보세요. 네. 몸을 틀어서. 자, 맞아봤으면 둘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승부가 날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기고 지는 게 결정난 사람 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됐죠? 자,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주먹, 한 사람은 보직입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제가 가위바위보라는 구령을 할 때마다,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한테 지는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기고 있잖아, 얘한테 지는 모양으로 가위바위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얘한테 이기고 있으니까 지는 모양으로 가위바위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연속 동작을 하고 이렇게 보면 준비. 이기는 사람이 지는 걸로 바꾸는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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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자, 지금 막 수수해지고 중간중간에서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가위바위보 하면은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는 걸로 바꾸려니까 어색해요. 자, 나도 모르게 자꾸 이기고 있으면서도 또 이상한 모양으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실천해 줘야 돼요. 야들아, 가위바위보 좀 그만해라 이제. 뭐 먹고 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연예계에서 가장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전윤성 아저씨입니다. 대구에서 삼계탕도 배달하는 걸 처음으로 광고에 도입을 아이디어를 해서 하게 됐고, 얼마 전에 저 개나 소나 콘서트 못 봤습니까?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 하면은 흔히들 쫙 차려입은 사람들이 전자배에서 가서 비싼 돈 주고 연주 듣는 클래식, 거기를 개도 데리고 가고 소도 데리고 가고, 개, 소, 또 내소를 보는 장소도 마련해놓고, 보니까 참 개팔들만요. 개 옆에 앉혀놓고 콘서트 보면서 개 뭐 껌도 주기도 하고, 그런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런 콘서트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근데 뭐 목자는 좀 사창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데 그날 제가 KBS TV를 사랑을 찍고 그거 촬영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에 작가가 출연 섭외를 했는데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못 찾는다니까 난 출연을 거부를 했다. 왜? 거기는 왜 선생님하고 친구만 찾느냐? 누구를 찾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30년 전에 술 이만큼 먹고 길 가는데 충무로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놈한테 뒤지게 맞았대. 왜 때렸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때렸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때렸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찾은 게 아니고 왜 때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을 잘못 보고 뒤통수가 비슷해서 잘못 때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어서 때렸을 수도 있고, 그 이유라도 좀 알자. 그래서 작가한테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당연히 못 찾죠.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요? 30년 지난 일을. 그래서 출연 안 할 때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사람 역시 사람들 말하는 대로 좀 사차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표현하기에 따라서 어디에 접목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사차원은 거의 뭐 종이 앞면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 뭐냐? 집에서 학교를 올 때 자주 반복하는 일입니다. 거의 매일 반복하는 일이죠. 학교 계획이고 우리 집이 여기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갑니다. 이게
매일 가는 길이거든요. 혹은 가까운 길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집안 대대로 이 길로 다니지 않으면 100살 운명이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이 길로 다니라고 명을 받았으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제도 갔고 이런 데도 갔고 그전도 갔고 그러니까 오늘도 가고 내년에도 이렇게 갑니다. 단지 그 길은 이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길도 있고 또 이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길만 가요. 이게 제일 가까운 길 같지만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아서 사고 나서 혹은 정체가 나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로만 다닐 때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모습을 요 길로 다닐 때도 볼 수 있고 또 요 길로 다닐 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길로만 다녔던 사람은 경주마처럼요 이 세상의 앞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을 볼 때도 이 앞면만 보고 그 앞면만 보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길로도 다녀왔던 사람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지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보기 중에 답이 있지만 여러분들 창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보기에 없는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쉽잖아요. 학교 갈 때 이렇게 갔던 사람 이렇게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끝나고 나가는 길도 마찬가지인데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또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우리 습관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세월 동안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만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뿐만 아니고 생각도 남들에게 표현을 하면 이 또라이 친구를 받을 수 있지만 나 혼자 즐겁게 유쾌하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한 30살쯤 되는 애들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막 통제가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애를 데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한 30살쯤 된 자기 애가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해? 우리 애가 막 떠들고 그래. 일단 조용히 해라. 그러죠? 이 어른들이 참 모순이거든요. 왜 모순이냐면 애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시작하면 그때 뭘 가르치냐면 엄마, 아빠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일어서서 한 발짝 떼다 하면 그때 뭘 가르치냐? 어른말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말할 줄 알고 걸을 줄 알면 그때 뭘 가르치냐 합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어. 실컷 가르쳐놓는 거 할 말은 못하게. 이 참 모순 덩어리인데 식당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면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앉아있어. 하다가 안 되면은 성질 급한 엄마들은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참을성 있는 엄마들은 화장실로 끌고 가기도 하고 더 참을성 있는 엄마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자.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냐? 우리 가족이 아닌 제3자를 등장시켜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을 가르치면서 저 아저씨 이놈한데 그죠? 들어보잖아요. 제가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애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뛰어다니고 숟가락통 뒤집어먹고 휴지 벗고 심지어 우리 테이블에서 고기까지 막 집어먹고 그래요. 한 대 주워가고 싶지만은 그러면 엄마가 왜 남의 기준이냐고 고기값 얼마 전에 내보시면 되겠냐 이렇게 될까봐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통제를 하다가 되니까 그 엄마가 저보다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제 친구를 가르치면서 저 아저씨 이놈한데 그랬습니다. 보통 그럴 때면은 남의 집이니까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그 엄마 말바람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이놈 한번 해주든지 이게 보통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제 친구 보고 저 아저씨 이놈하다 하니까 제 친구가 그 아줌마 보고 아줌마 저 이놈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죠? 그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그 아줌마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그 아이가 엄마랑 제 친구의 대화를 이해할 만한 아이가 아닐 게 방식이지. 만약에 그 상황을 이해를 했더라면 그 다음부터 그 애가 엄마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 뒤로 한참 동안 저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 딴 데가 또 그런 짓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역시 나도 이 앞면만 봤구나 라는 생각을 바꾸고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자 했을 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렸어. 왜 우리의 엄마들서부터 그 위의 엄마서부터 지금 세대들까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방법을 쓰느냐?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서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끼리 혼을 냈을 때는 너 집에 가서 보자 했을 때 몇 시간 후에 집에 가서 너 아까 몇 시 몇 분에 그 장소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니?